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오피스텔 120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협약을 해지했다며 마산 로브랜드 테마파크 조성 비용과 이자 등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민간 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 때부터 예비 엄마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신부의 날을 맞아 거리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경남 도립거창대학이 4년 연속 신입생 충원 100%를 달성했는데요.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를 비롯해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구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120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 A씨는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를 이용해 낮부터 새벽까지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해 장유동 오피스텔 6곳에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관리자 40대 B씨를 검거하면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일당이 2년간 벌어들인 9억 6천여만 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 원 등 모두 10억 1천여만 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총책이 근거됨에 따라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을 계속 추적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내역이나 압수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마산 로블랜드 민간 사업자에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7일 창원지법 민사 5부는 마산 로블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인 마산 로블랜드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블랜드 재단이 민간 사업자에 1,1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19년 행정에서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지자체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지자체와 로블랜드 재단을 상대로 행정의 잘못에 협약을 해지했다며 마산 로블랜드 테마파크 조성 비용과 이자 등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 판결문이 송달이 되면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로블랜드 재단은 이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로블랜드 테마파크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펜션과 호텔, 콘도 등 로블랜드 2단계 사업까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임신 초기부터 예비 엄마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자기의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 후 독박 육아에 대한 걱정과 예비 엄마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신을 했는데도 보면 언니 혼자서 다 가정 일을 더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배려가 없어가지고 매년 10월 10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경남에서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임신 때부터 배려를 통해 예비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임신, 가로, 우울감 등으로 뭔가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캠페인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한 임산부의 날. 임신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작은 움직임이 저출산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이 화두인데요. 4년 연속 신입생 충원 100%를 달성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도립대학으로 개교한 경남도립거창대학인데요. 과연 무엇이 학생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도립거창대학의 한 강의실. 정비창처럼 각종 항공기와 엔진, 부품들이 가득합니다. 자연히 수업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배울 때도 이론적인 것만 많이 배웠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거의 다 이제 실무에서 이제 최소 이제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것 플러스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생생한 경험을 같이 전달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부터 쌓는 전문성. 이는 취업 등 출발선에 서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발 앞선 강점이 됩니다. 드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항공 정비까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수업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같이 협동해서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나중에 군대 부사관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도립거창대학의 60%가 넘는 수업은 실습. 11개 학과마다 첨단 기자재와 실습실을 갖춘 데다 항공과 드론 등 4차 산업에도 발빠르게 맞추면서 신입생까지 잡았습니다. 거창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4년 연속 100%. 간호사 국가고시에선 5년 연속 합격률 100%란 성과도 냈습니다. 게다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도 5년 연속 선정되면서 재학생의 80%가 장학금을 받을 만큼 대학 운영의 탄탄함은 학업과 복지 환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 유일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5가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드론 전문 교육기관 지정 등 지역 거점 기술사관대학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경남 주력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지역 대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도립대학.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문성이 지역 대학의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각 시군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 그리고 새가 있습니다. 진주를 상징하는 새, 즉 시조는 백로인데요. 진주 각 게시판에는 이 백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진 속의 백로는 진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뿌리의 순백새가 남강 위를 날아다닙니다. 진주시를 상징하는 새, 백로입니다. 남강을 찾으면 백로 그림이 장식된 가로등이 줄지어 설치돼 있고 안전 울타리도 백로를 본뜬 무늬로 만들어졌습니다. 남강을 바라보고 있는 뒷별이엔 커다란 조형물까지 세워져 있고 진주 곳곳에 세워진 벽보 게시판에도 백로는 시의 상징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보 게시판 속 백로는 멸종위기종이자 천년기념물인 노랑부리 백로로 정작 진주에선 서식하지 않는 새입니다. 여름철엔 댕기깃이 여러 개고 부리와 발이 노란색인 것이 특징인데 실제로 진주에서 볼 수 있는 중대백로와 새백로는 깃이 없거나 2개 정도입니다. 벽보 게시판 속 새가 진주에서 볼 수 있는 새백로, 중대백로가 아니란 겁니다. 번식지가 한국의 서해안이나 중국 쪽이나 특별한 곳에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인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날아가는 새를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날아가지도 잘 않아요.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단체에 물어보기만 해도 이런 실수는 없을. 진주시의 상징이 소개된 벽보 게시판은 34개. 진주에서 볼 수 없는 노랑부리 백로를 34곳에서 시의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벽보 게시판은 진주시에 위탁받은 업체가 시의 의뢰를 받아 18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업체 측은 당시 게시판에 쓸 사진을 진주시에 몇 개 보냈더니 시에서 골라준 사진이었다고 말합니다. 진주시는 해당 사진에 있는 백로가 백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예 틀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의 상징이 백로이지 어떤 그림을 상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서. 진주시의 상징인 백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진주에선 볼 수 없는 새가 18년째 시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6일 부경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변화하고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취재와 보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그 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지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 지역 채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면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방송 발전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블 TV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는 열린 창구로서 지역 채널 지역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6일 열린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채널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Z 세대들은 요즘 워낙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등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을 좀 시켜서 좀 전파력이 있는 MZ 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차별화된 채널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는 지역성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교사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학생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이달 초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일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이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기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경상남도는 모든 직업소개소에서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업소개소 사업자는 노동자를 새로 등록한 뒤 소개하려면 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노동자도 소개 전 일주일 이내 발급받은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과 직업소개소 운영자, 종사자 등이 2주에 한 번 선제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해시 방역당국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나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